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뭐 지난번에 얘기 다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오늘 한 번만 더 리마인드 해보고 싶은 거는 제작을 하면서 제일 필요한 것들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기획하고 구성하고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러한 순서로 그게 이제 한다라는 것에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제 촬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해요. 촬영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촬영의 그 기초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획하는 거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말하고 싶은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든 뭐 영상을 뭘 하는 사람이든 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룰에 너무 구애하지 마시고 영상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방송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룰처럼 여겨지는 것 뿐이지 룰은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뭔가를 제작을 하고 싶을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가장 그 사람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기승전결이잖아요. 이 구성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것만 생각하셔서 그대로 그걸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사진이나 동영상이든 그거를 생각하셔서 그거를 촬영을 하시고 또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촬영에 대한 건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에 대한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아마 몇 달은 해야 되겠죠? 자세하게 하려면. 근데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카메라를 어떤 카메라를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교회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집사님도 계실 것이고 또 때로는 가족을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회사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카메라를 아무거나 갖다 쓸 수도 없는 거고 또 조금 좋다 싶으면 너무 비싸고 그것도 싼 거 사자니 왠지 찝찝하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카메라 종류가 뭐가 있는지 좀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기 보시면 제목 보셨다시피 방송용 카메라라고 해서 나왔어요. 사실 옛날 방송용 카메라는 저런 게 아니었죠. 옛날에는 이렇게 막 큰 게 네모나게 돼가지고 TV 같은 데 보면 네모나게 이만한 거 막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스탠다드 카메라라고 해서 지금도 그건 쓰죠. 다만 스튜디오 안에서 큰 스튜디오, TV 스튜디오 안에서만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큰 이벤트나 무슨 콘서트나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을 주로 하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뉴스 취재 같은 경우 방송국에서는 뉴스 취재라든가 또 VJ들 요즘에 많잖아요. 뭐 1박 2일이니 뭐 이런 데 보면 VJ들이 막 들고 뛰는 게 다 이런 카메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 기종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저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능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저게 이제 저번에 우리 사진 배우실 때처럼 뭐 CCD가 어떻게 되고 뭐 시모스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다 배우셨잖아요. 그 내용처럼 그런 것들이 좀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일반 그 컨슈머 카메라보다는 좀 더 좋다라는 정도 그렇게밖에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어요. 일단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3D 카메라인데 이것도 뭐 같은 그 맥락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ENG 카메라라고 그래요. ENG 카메라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TV 뉴스나 혹은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막 그 카메라맨들이 어깨에 이렇게 막 메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괜히 폼 잡고 다니는 그런 카메라예요, 저게. 그래서 요새는 사실 아주 좀 저기 하지 않으면 기동성이 이게 좀 딸려요. 왜냐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도 사용은 하지만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어떤 형식에 갖춰져 있는 어떤 그런 제작이나 촬영 현장에서만 사용하고요. 특히 여기 밑에 있는 레드 에픽이라는 거는 대부분 영화 찍을 때 사용을 많이 해요. 드라마 찍을 때도 가끔 사용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때 사실 다 배운 것들이에요. 카메라 이런 거는 카메라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다가. 그냥 이런 건 대략 좀 넘어가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우리 집사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카메라도 이런 종류죠. 이게 이제 컨슈머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카메라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이제 차이가 있냐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해드린 것처럼 매뉴얼로 그러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하는 게 이거는 되게 작아요. 그 기능들이 대신에 대부분이 자동 설정들이 많죠. 이 카메라들은. 그래서 그냥 아무런 지식이 없이 찍어도 나오죠. 다. 웬만큼은 다 나오죠.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딸리게 이제 어떻게 내가 찍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 뿐이지 뭐 화면 그냥 다 나와요.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진 때 배운 것처럼 심도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이 이건 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어요. 약간 프로페셔널한 카메라는 그런 조절들이 좀 많이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카메라들은 그렇지 못한 거지만 대신에 이거는 사용하기가 매우 쉽죠. 그래서 그냥 막 우리가 흔한 말로 막 찍어댈 때는 집에서나 혹은 뭐 교회에서는 막 편하게 그냥 찍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좋겠죠. 편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조금 이제 정교하게 교회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할 때는 좀 적합지 않은 그런 카메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카메라 기종들은 대략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각자 이제 우리가 각자 필요한 어떤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떤 용도로 내가 쓸까 하는 거에 따라서 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가격대도 진짜 몇백 불짜리부터 몇천 불, 몇만 불까지 가는 카메라들의 그런 종류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쪽에다가 목적을 맞출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카메라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특히 전화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들이 원체 좋아요. 원체 좋고 또 카메라 그 전화기용 카메라 렌즈를 또 따로 팔아요. 아시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딱 자석으로 딱 붙여가지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표준 렌즈, 광각 렌즈, 망원 렌즈 뭐 이렇게 있는데 전화기용도 다 있어요. 전화기에. PCI라고 이렇게 굴곡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렌즈도 다 팔아요. 그래서 이 전화기의 해상도도 웬만큼 한 그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카메라 해상도 못지않게 나와요. 때문에 뭐 요새는 카메라 때문에 뭐를 못한다라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구애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편안하게 카메라를 내가 정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약간 그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한 걸 좀 들어가자면 표준 렌즈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눈에서 가장 보기 똑같은 그런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광각 렌즈는 좀 넓게 와이드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망원 렌즈는 말 그대로 이렇게 좀 가깝게 보이는 것들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용도가 다 틀려요, 렌즈를. 그래서 아까 그 카메라 종류를 보셨지만 그 컨슈머라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것들은 이런 렌즈를 교체를 못해요. 다 붙어서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뭐 광각 렌즈고 표준 렌즈고 이건 개념이 아예 필요 없고요. 이제 프로페셔널 그 카메라로 가면 이 렌즈를 탈착식이에요. 그래서 떼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렌즈 종류를 이제 우리가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 렌즈를 쓰다가 광각 렌즈를 써도 지금 보면은 인물은 똑같은데 뒤에 배경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거꾸로
전체적인 거를 다 빼가지고 관광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드를 이렇게 크게 잡을 수도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그 관계상의 전체를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와이드하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용도가 돼요. 그래서 렌즈에 따라서 그런 앵글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용도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심도에 대한 거는 우리 저번에 옛날에 배우셨죠? 그래서 심도가 낮을수록 앞에가 더 선명하게 되는 거죠. 뒤에는 이렇게 블러 처리되듯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촬영을 하실 때 특히 이제 어떤 사물, 꽃 같은 거 이런 거 하실 때 보면은 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고 나서 심도를 낮게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뭐 효과를 준다든가 그런 거를 쓸 때 이렇게 좀 사용하시는 거고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기술적인 게 저번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거 제가 기술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하는 거지만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지금 하신다 그래서 아시겠어요? 솔직히 오늘 제가 여기서 1시간 얘기한다고 아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교재도 제가 원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드리겠다고 해서 몇 분 받아가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진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공부해 보실 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필요로 하는 거는 촬영을 할 때 카메라에 보이는 피사체의 모습을 어떻게 담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뭐 렌즈가 무슨 광각이고 뭐 망원이고 사실 필요 없어요. 내 눈에 내가 원하는 그 앵글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보시면은 좀 넘어갈게요. 화면의 구성을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황금 분할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을 거예요. 지금처럼 조개 황금 분할이에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그려서 요게 포인트를 주는 거 이런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나온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거를 보시면 이 여자의 눈이 저렇게 가 있다고 저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구도라고들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눈높이가 저런 정도로 가면 가장 좀 보기에 무난하고 편안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 헤드룸이라는 게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어느 정도 띄우는 그 룸인데 사실 이 개념이 없어진 지가 꽤 됐어요. 사실은 이제 헤드룸에 대한 게 물론 너무 이렇게 딱 안 맞아버리면 구도가 안 맞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구도가 맞는 상황에서는 헤드룸도 어쩔 때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좀 있고요. 또 노우주름이라고 앞으로 보는 거. 근데 요즘에 드라마 보시면 어떤 막 좀 긴박하거나 불안한 그런 느낌을 줄 때는 노우주름이 거꾸로 가죠. 뒤통수 이만큼 여기고 앞에 딱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설정이 가능해요. 다만 이거는 말 그대로 베이직하게 이게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노우주름은 이렇게 띄워줘야 되고 리드룸은 이만큼 띄워야 되고 우리가 뛰어가는데 화면이 여기 딱 끝나버리면 되게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베이직한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그러니까 화면을 구성한다라는 데 이제 앵글을 맞춰준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화면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 화면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나도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TV에서 촬영을 할 때 이 구도를 잡는다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구도를요 트라이앵글 구도라고 해요. 이 네모 안에 이 세모 안에 모든 게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군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을 때 어떤 샷을 이렇게 요 세모를 생각을 하면서 그 앵글을 이렇게 슬쩍 잡아주면 요런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눈에 그 필요 없는 공간처럼 느껴지지를 않고 꽉 찬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설사 클로즈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하고요. 가장 안 좋은 앵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야구장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잖아요. 이제 앉아 있을 때 그 관중을 찍기 위해서 근데 와이드하게 많이 잡으면 그냥 전체 화면이 다 잡히는데
그렇지 않고 한두 사람만 잡을 때도 또 괜찮아요. 어정쩡한 한 4-5명, 대여섯 명 잡을 때 그런 구도를 잡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고 또 밑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딱 이렇게만 찍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구도예요,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여기다가 몇 명을 더 넣고 여기 더 몇 명을 더 넣던지 아니면 여기로 쑥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이 화면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구도 자체를 조금은 안정된 거.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구도를 알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기본적인 구도가 아까 그런 황금 분할이라든가 이런 트라이앵글 구성이라든가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앵글을 좀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찍을 때는 항상 수평 이런 걸 잘 맞추시면서 흔들림 없이 찍기 위해서 트라이팟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찍는데 이게 수평도가 안 맞아 이렇게 찍어 놓으면 사진 같은 경우는 포토샵이나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상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못 고친다고 봐야 돼요. 물론 고칠 수는 있어요. 약간 늘려서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하지만 늘림과 동시에 해상도는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사진하고는 조금은 틀린 점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수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줘야 되고요. 이 수평을 맞춘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구도 중에 수평선 이게 바다 같은 데 보면 수평선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맨하탄 스카이라인 보면은 빌딩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멀리서 찍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수평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이거를 찌그러뜨려서 찍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그런 수평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 면이 너무 튀지 않게 그거를 잡아주는 게 제일 좋고요. 거꾸로 수직 구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수직 구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빌딩 숲 같은 빌딩 맨하탄에 빌딩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 기준이 되는 어떤 빌딩이나 어떤 건물이 일직선으로 딱 올라가 있을 때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된 상태에서 앵글을 잡아줄 때 안정감을 좀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면 그 앵글 구성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도 좀 편안한 느낌, 안정된 느낌, 내 옆에서 누군가가 보여주는 느낌 그런 거를 좀 줄 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생각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렌즈 얘기도 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렌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우리 눈이에요. 우리 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렌즈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 좋으면 앵글도 좋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느낄 때, 이거 그림 참 좋다. 그럼 찍어놓으면 이뻐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똑같은 그런 앵글을 잡더라도 조금만 더 안정되게 그리고 조금은 더 좀 편안하게 그리고 항상 뭔가를 촬영을 하실 때는 아무리 급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차분하게 찍으셔야 돼요. 급하게 찍으면 절대로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항상 차분하게 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 이렇게 그 샷의 이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쭉 읽어볼게요. 샷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딱 찍는 그러니까는 레코딩 버튼을 딱 눌러서 한 번 더 누르면 끝나잖아요. 그거 하나를 샷이라고 하고요. 그 샷들이 쫙 모여 있는 거. 그래서 그게 하나의 씬이 되는데요. 그 씬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대본에 무슨 씬, 뭐 카페 씬, 뭐 교회 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씬,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퀀스라는 거는 사실 씬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약간 씬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밑에 있는 컷이나 테이크나 이거는 샷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인 것이 씬이고요. 그 씬들이 모인 것이 시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시퀀스는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다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한 시퀀스 안에서 여러 가지 씬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하시다 보면 뭐 프리미어가 됐든 뭐 베가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안에는 다 저 말이 들어가요. 씬도 있고 뭐 시퀀스도 있고 뭐 컷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프로그램마다 그네들이 사용하는 단어들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이고 똑같은 그런 거고 가장 이것들이 기본이 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찍을 때 뭐 한 컷, 두 컷 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 그걸 똑같아요. 샷도 마찬가지고 테이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테이크 할 때 보면 우리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뭐 연예인들 나오거나 뭐 박수 팍 치고 하잖아요. 이게 테이크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뭐 장면을 시작한다, 장면이 끝났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거고요. 그 용도는 뭐 여러 가지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뭐 작가들을 뭐 이렇게 스크립트 쓰는 사람이 그거에다가 다 쓰기도 하고 또 그걸 보면서 또 편집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사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다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우리가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한 그런 편집 과정을 좀 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포지션, 뭐 앵글, 샷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요거는 좀 교재 보시고요. 그다음에 앵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아이 레벨 같은 경우가 다 비율에 맞는 그런 아이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런 카메라 앵글 좀 맨 위에 보시면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드로 이렇게 잡은 거죠. 관광 렌즈처럼 이렇게 와이드로 잡았고 저 위에 저거는 위에서 내려 찍는 거죠. 위에서 내려 찍었고 이건 거꾸로 밑에서 내려 찍었고 그래서 이건 밑에서 찍었다고 해서 로우 앵글이라고 그러고요. 하이 앵글이라고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1S, 2S, 3S, 4S가 뭐냐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 앵글 하나 앵글 안에 그렇게 이제 찍었던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투샷, 뭐 원샷, 쓰리샷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원래 이제 말을 그룹샷인데 뭐 우리끼리 뭐 떼샷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나와서 헤드룸도 좀 주고 뭐 이렇게 완전히 전체로 잡는 거를 이제 풀샷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거를 B샷, B가 영어로 이제 B샷, B니까 B샷이라고 잡고 웨스트샷이 이제 허리 정도 선까지 오는 거. 그 다음에 바스트샷, 가슴 부분까지. 그 다음에 타이탈이 들어가는 거고, 이건 클로저. 이거는 이제 오버 더 숄더라고 해서요. 사람 머리를 살짝 거쳐 서로 대화하는 거 찍을 때 그런 건 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스트림 롱샷이라는 거는 저기 지금 써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 전화기 사진기 보면 파노라마 촬영 있잖아요. 이렇게 쫙 펴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길게 잡아주는 것들. 그리고 좀 멀리서 이렇게 와이드식으로 잡아주는 것들을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롱샷이라는 거는 그 멀리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좀 딱 찍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고. 근데 대부분 저런 것들은 가까이서 촬영을 하면 저런 그 느낌이 잘 나오지 않고요. 멀리서 망원 렌즈를 사용해서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지 좀 더 사물이 좀 피사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오고 내가 원하고 하는 어떤 그 의미를 담기가 좀 더 편안하죠. 그다음에 위줌샷, 클로즈업샷 이런 것들은 뭐 아까 얘기한 거랑 거의 흡사한 이야기고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건 사진기 우리 할 때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 이거 지금 카메라에 대한 거는 제가 빨리빨리 넘기는 거예요. 우리 편집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길 거니까요. 대략적으로 들으시고 모르시는 거나 좀 모르신다기보다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이따가 좀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가끔은 왼쪽에서 거꾸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주는 그런 것들을 펜이라고 하고요. 틸트는 위아래. 그다음에 달리라고 하는 거는 저기 보시면 카메라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달리 그러면 보통 이게 바퀴 달린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전체적으로 카메라 다리나 카메라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달리 역할. 그다음에 트래킹이라는 거는 뭐 저기 나오면 뭐
트랙을 이용해서 뭐 카메라를 평행으로 이동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 레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그 요즘에는 레일도 옛날에는 레일을 하면은 진짜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 사람이 앉고 카메라 얹어놓으면 누가 뒤에 막 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다 리모트로 해서 사람이 안 올라가요. 요새는 그냥 리모트로 하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다니거든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하면은 이제 축구 선수들이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걔 잡아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런 것도 이제 트래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촬영이고요. 줌밍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줌 인앤아웃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6번 보면 카메라 워킹에서 제일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한 프레임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림이 가장 좋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는 어떤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그 한 샷을 찍을 때 그 프레임 안에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카메라 워킹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펜을 예를 들어서 펜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걸 왜 돌리냐는 거죠. 그게 쓸데없이도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샷은 항상 고정샷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80% 이상은. 근데 막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쫙 돌리면은 분위기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들어가고 그 사람을 찍는다든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직접적으로 딱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이유를 가지고 내가 카메라 워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워킹은 오히려 영상이 산만해지고 불안정하게 느낄 수 있다.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메라 워킹은 앵글 잡는 그런 거 구성, 앵글 구성이라든가 촬영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섞였을 때 가장 좋은 카메라 워킹이 나올 거예요. 근데 카메라 워킹을 제대로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다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거를 다 아신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촬영을 해보시고 또 그거를 한번 직접 보시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눈이 가장 좋은 렌즈고 가장 좋은 모니터예요. 이렇게 보시면 내가 찍었지만 이건 정말 잘 찍었다. 또 어쩔 때는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왜 내가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번에 찍을 때는 또 조금 다르게 찍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촬영은 말 그대로 10번 찍는 사람보다는 100번 찍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찍어요. 잘 배워서가 아니고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촬영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지난주에 제가 프린트물 드린 거에 다 똑같이 있어요. 약간 틀린 저기이긴 하지만 프린트물이 틀리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 제일 좀 생각하시고 저기 보면은 트라이파드 없으면 편안한 자세로 뭐 양팔은 어쩌고 이런 필요 없고요. 편안하게 찍으실 때 흔들리지 않게 잘 이렇게 릴렉스해서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코딩 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거는 총 쏠 때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레코딩 할 때는 잘 누르시면 돼요. 잘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스타트가 잘못됐어도 천천히 잘 잡고 가시면 편집하실 때 앞뒤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촬영을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런 물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얘기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촬영을 하셔야 돼요. 화나고 촬영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촬영하시고 촬영하실 때는 항상 생각하시고 내가 편집을 어떻게 할까? 그게 제일 좋아요. 내가 이거는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촬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찍으시면 거기에 맞는 앵글을 잡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찍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다양한 사이즈 화면을 구성한다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뉴스 같은 거 얘기할 때처럼 이렇게 클로즈업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또 좀 이렇게 와이드하게 여러 명을 잡는다든가 와이드한 샷을 잡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좀 그 앵글을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컷과 컷이 넘어갈 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트랜지션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정말 심플하게 깨끗하게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샷이 튀지를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그 앵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도 찍고 왼쪽에서도 찍고 앞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 같은 걸 가지고 그리고 길게도 아까 그런 그 저기 뭐죠? 그 촬영 그 사이즈 나온 것처럼 뭐 해프샷도 찍고 롱샷도 찍고 뭐 풀샷도 찍고 클로저도 찍고 그렇다 하다 보면 한 사람 말하는데 그 샷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가지 그 사이즈를 찍는데 가운데 왼쪽 오른쪽 뭐 위에 아래 이렇게 딱 찍는다고 그것만 해도 몇 개예요? 그죠? 벌써 5개면은 20컷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한 그런 그 구성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딱히 저기할 건 없고 다만 마지막에 보면 오디오 수음 상태를 확인하고 촬영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하고 오디오가 사실 뗄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디오를 우리가 수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예요. 카메라 자체적으로 받는 마이크가 있어요. 모든 카메라에는 자체 그 장착되어 있는 빌트인되어 있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 마이크로 그냥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 마이크를 거기다 설치를 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다 마이크를 따로 뽑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상황에 가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외부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하시면 훨씬 더 내가 받고자 하는 어떤 오디오를 깨끗하게 받아낼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걸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사실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거는 살짝 들어오고 뭐 목사님이든 뭐 어떤 주인공의 말이 제대로 들어야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그 마이크를 달아주고 내가 수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오디오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이 저기를 할 때는 촬영을 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산에 가서 뭐 이렇게 찍는다 사진처럼 그냥 찍는다 그러면 뭐 굳이 그게 필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도 만약에 오디오가 잘 들어온다면 뭐 새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런 오디오 같은 거 확인 꼭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스튜디오 카메라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제가 해드리려고 이거를 바꾸기는 했는데요. 시간이 별로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촬영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그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저기를 하려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시간 동안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자, 모든 전화기 있으시죠? 전화기나 아니면 아이패드나 그런 거 다 있으시죠? 지난주에 제가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편집을 이제 오늘 반, 그다음에 다음 주, 그다음 주 2주 반에 거쳐서 편집을 할 거예요. 근데 뭐 프리미어가 있고 모두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드릴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지금 강의 그 상황이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를 가르쳐드리면 이 시간에 다 해드릴 수가 없고 또 베가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사실 2-3시간 동안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우리 위에 분들이 편집을 했으니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꼭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서 여러 가지를 제가 고민 끝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 만들기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좋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쓰기가 너무나 편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프로페셔널하게 만든 거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물론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몇 가지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어떤 영상을 만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도 핸드폰으로 찍은 드라마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고 모든 게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도 팔고요. 이런 아까 그런 카메라에 들어가는 렌즈들은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렌즈 하나에 몇천 불씩 하거든요. 뭐 비싼 거는 뭐 만 불대로 넘어가는 거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요. 몇십 불이면 다 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편하고 그 다음에
편집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시중에 우리 제이미 선생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막 이거저거 해보시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거든 뭐 상관없어요. 뭐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이걸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고요. 아이폰에도 있고 또 안드로이드 폰에도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소스들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한 달에 5불 정도가 낼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데 프리로 해도 우리가 쓰는데 지장이 없어요. 크게 지장은 없어요. 다만 위에 이제 그 워터마크가 찍혀 나와요. 지네들 회사 워터마크가 조그만하게.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디 외부에 오피셜하게 뭔가를 이걸 내야 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쓰셔도 돼요. 그냥 쓰셔도 되고 만약에 이거를 좀 더 내가 좀 제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한 달에 5불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요. 자 일단 여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여기 아이튠으로 가시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하셔서 뭐를 찍으시냐면 키네마스터라는 걸 찾아보세요. 여기 와이파이 다 CGS 게스트 쓰시면 되는데. 네. 알려주사. 네, CGS 게스트 들어가시면 게스트를 누르시면 연결을 해보세요. 요런 거예요. K자 있어갖고 요거 찾으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다운로드 가는 데는 뭐 아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고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끝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실질적으로 편집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편집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편집 마무리하고 우리가 같이 만든 걸 같이 리뷰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요. 되셨어요? 예, 그럼 일단 그거를 켜보시죠. 켜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국말 이런 게 돼 있어서 그런 거는 쭉쭉 패스하시고요. 시작하기, 스타트 들어가시면 형아 지금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다 나오셨어요? 네. 자, 여기서 저기 저 맨 끝에 집 모양 있죠? 집, 홈. 그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Asset Storage 여기 보면 대부분이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는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돈 내는 거예요. 5불 얼마씩 낸 사람들이 이제 받는 거고요. 프리미엄 안 써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받아요. 저 옆에 보시면 왼쪽에 보면 뭐 저기 있고 FX 있고 밑에 저렇게 저 리본 모양으로 된 게 이제 트랜지션 모양이거든요. 저거 있고 그러니까 항목별로 다 있어요. 밑에 폰트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 중에서 프리미엄이라고 안 써 있는 것들, 가격 같은 거 안 써 있는 것들 한번 쭉 받아보세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으면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텍스 같은 경우도 맨 밑에 그런 그 저기 폰트 같은 경우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디자인식으로 되는 그런 폰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확인하셔갖고 음악도 있고 다 있으려고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시면 됩니다. 콧물 났습니다. 진 모양.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하고 약간 달라요 모양이. 약간 틀려요.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저 왼쪽에 있는 진 모양을 찾으세요. 안드로이드 아, 요거? 네. 네, 그거가 이제 지금 글로 가면 어세스 4예요. 네, 이제 템플릿을 받을 수 있는. 네, 여기서 저도 한글로 전화 자체가 한글로 되어 있어요. 전화 자체 랭귀지랑 맞아요. 그 한국말 그건 상관없어요. 네, 여기가 지금 이거든요. 그게 이제 템플릿을 받는 걸 템플릿은 프리미엄이라고 돼 있는 거는 돈 내야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아무거나 필요하시면 다운 받으시면 돼요. 이거 별로 이런 거를 다 선택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죠. 근데 여기가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보면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건 다 유료니까 네, 그건 네, 유료 안 하는 거 설치를 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프리미엄으로 안 적혀. 네, 프리미엄은 왜냐면 돈을 내시면 돼요. 더 필요하시면.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하세요.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프리미엄 줘야지 않는 게 있어요. 아니야, 몇개 안 되네요. 다 프리미엄이 돼요. 다 프리미엄 이건 안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설정이 안 된다고 나와. 이제 이런 것들은 몰라. 웬만하면 다 선물 마커를 설치할 수 없어.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돼. 이제 사실은 키의 마스터를 우리 김일강 기사님이 소개시켜줬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 더 편집 많아요. 많아요. 나는 좀 기분이 이렇게 피해가 있잖아요. 이거 살짝 이걸 드시고 아니 나오자마자 나오고 싶어서 메커니스터들한테 아니면 음향을 넣어주는 거죠. 음향을 조명을 넣어주는 거죠. 저 많은 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만들 때 소금만을 만들어서 다운을 가지고 불만이 인터넷 없으시죠? 내가 애들이죠. 예. 한번 만들면은 애들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아이튠에서 가진 거예요. 뭘로 하셨는지. 얘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캐 다운로드 한 게 이렇게 다 얘. 그런데 얘네들은 다 하나
만들고 나서 다운로드 내고 하고 나면 두 번째로 또 만들려고 하면 돈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유료 베이스예요. 무료로 되는 거는 하나밖에 딱 하나 있어요. 아이무비. 모든 기능이 있어요. 지금 에딧 기능이 없나요? 에딧 기능이 있죠. 아이무비는 무료예요. 왜냐면 애플에 기본적으로 애플 지금 만 이걸 에딧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툴들을 좀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얘기를 받아가지고. 뭐가 어떤 거는 어떤 펑션이 안 되고 어떤 거는 어떤 펑션이 안 되고 뭐가 제일 좋은지 뻥상 거의 다 옆에 누르는 이게 지금 이 편집은 태블릿 위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딱 거의 다 태블릿들을 네, 거의 프리미엄이에요. 아, 얘는 이거는 템플릿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없어도 돼요. 템플릿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편집하는 데는 템플릿은 그냥 근데 이거를 받으셔서 이제 편집할 때 사용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받으시면 돼요. 없으면 없으신 대로. 어느 정도 일단은 받으셨어요? 템플릿은 네. 그냥 장식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식통. 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편집을 들어갈 건데요. 요렇게 아까 그 테이크라고 했던 것처럼 요 모양에 대한 요런 게 있으실 거예요. 다 찾으셨어요? 네, 글로 탁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프로젝트의 화면 비율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보통 TV로 볼 때는 16대 9라는 거는 아시죠? 대부분 우리 요즘에 HD는 다 16대 9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영상을 보는 프레임 사이즈예요. 그냥 거꾸로 9대 16이 있어요. 세로. 왜 이 세로가 나온지 아세요? 그쵸. 요즘 애들이 이거 귀찮아서 이거 돌리는 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 세로라고. 아 진짜요.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자, 애들 진짜 근데 진짜로 애들이 이거 내려서 하는 거 귀찮아서 한대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인스타그램의 영상은 다 세로예요. 그래서 세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다음 1대1로 왜 나올까요? 페이스북이래요. 페이스북 영상이 1대1이에요. 기본적인 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긴 하지만 1대1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SNS가 기초가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대부분 사람들이 유튜브라든가 뭐 SNS 이런 쪽으로 다들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뭐 준방송인들은 대부분 다 SNS하고 뛸 수가 없어요. 요즘의 세상은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좀 프레임을 좀 맞춰주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16대 9를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니까. 그러면은 처음 화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나왔나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네, 자료들이 필요하죠. 소스가 필요하겠죠. 여기 미디어를 누르세요. 그러면 내 전화기에 있는 모든 소스들이 뜰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필요한 것,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래서 고르세요. 비디오가 됐든 사진이 됐든 사진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기가 선택했던 화면들이 이렇게 쭉 서야 돼요. 하시면 그 밑에 이제 위에 그 창은 위에 창을 보시면 이게 이제 모니터링 룸이고요, 모니터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어떤 툴에 대한 것들이고 밑에는 프로젝트 하는 그런 에디팅 하는 곳이고 그럼 밑에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올려놨던 그 동영상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럼 이거를 작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거든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줄어들고요. 이렇게 하면 넓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워터마크 저 위에 이렇게 키네마스터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일단 좀 불러오셨어요? 몇 가지?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일단 비디오에 이렇게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툴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먼저 하나 우리가 받아왔던 자료 중에 이제 먼저 편집할 거 첫 번째 거를 살짝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노란 테두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에 여러 가지 툴들이 이렇게 보여요. 노란색이 딱 하면 그래서 맨 위에 보면 트림 분할 잘라내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 가위에서 꼭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에서 네 가지가 있죠.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한다. 그럼 위에 거를 누르시면 이 자르시는 이 시점에서 왼쪽 게 날아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해볼게요. 위에 거를 딱 누르면 없어졌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하는 거죠. 똑같이 자르고 오른쪽 이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지정해 놓은 그 자리에서 그 프레임에서 거기를 딱 자르면 세 번째 거를 누르시면 양쪽이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뭔가를 내가 집어넣고 싶을 때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파일이 분할이 된 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라 주시면 되고 잘라주는 거는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크롭이라는 크롭이 뭔지 아시죠? 내가 원하는 부분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자 제가 이걸 너무 넓게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언제나 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크게 하고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끝에 쪽을 여기 보면 끝 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엔딩 포인트를 선정을 하시면 이게 빨갛게 됐죠? 엔딩 포인트는 좀 튀게 하고 싶어요. 넓게. 아니면 더 가깝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확인을 항상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확인이에요. 컨펌하는 거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지정한 대로 그 사이즈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랍을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밑에 믹서는 이제 음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음향 우리가 이제 볼륨을 높여주거나 낮춰주거나 볼륨 조절해주는 거고요. 이 좌우는 다 100%로 돼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자동으로 잡혀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별로 손댈 일이 없으실 거예요. 믹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필터 보면은 선생님 지금 이 제 비디오에 들어있는 음향이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럼요.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편집을 하면서 다른 음악을 집어넣고 싶을 때는 또 그거를 끌어다 오시면 돼요. 아까도 비디오 갖고 오시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 보시면 기본 칼라 효과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는 이제 효과들이에요. 필터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는 것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파일이 어떻게 쓸 만큼을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 어떻게 잘라내요?
이거 어디서 자르시고 이건 연습하는 거니까. 어디서 자르시고 근데 이건 다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왼쪽 아. 지금 아까 그 자른 어디를 자를 거냐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일회용 커피 있으니까 혹시 드실 분들은 갖다 땡큐. 그다음에 그 옆에 속도 보시면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의 속도 말 그대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처럼 좀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요. 막 패스트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X, 4X, 8X 이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밑에 다이얼을 보시면 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점점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빨라지는 거고요. 반대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일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느려지는 거.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하시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회전하고 미러링 기능이에요. 반대로 됐죠? 그러니까 이 그림 그대로예요.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고 위에 있던 게 아래로 가고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죠. 미러링처럼 그런 효과들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클립 그래픽 비네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화면이 있을 때 옆에를 이렇게 약간 뿌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비네트라는 거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그 편집 그 프로그램은 컷하는 잘라내는 거 외에는 다 어떤 효과적인 것들이에요. 다 이펙트 같은 것들이고요. 거기에 좀 더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앞에 가보면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라는 거는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것들이 쭉 뜰 거예요. 레이어는 우리 보면은 한 층 이런 것들 레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아놓은 영상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가 되겠죠. 그럼 그 위에 우리가 글씨도 써야 될 거고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꽃을 하나 좀 이렇게 장식을 하고 싶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축하 메시지를 할 때 뭐 리본이나 뭐 이런 것들 여기다가 그래픽을 하나 넣고 싶다 그럴 때도 그 위에 또 하나의 레이어를 얹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층은 우리가 갖다 놓은 영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층에서 내가 뭐를 넣을 것이냐에 따라 틀려져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어셋이라고 해서 받아놨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딱 누르면 뭔가를 누르시는 건데 우리가 쓰고 싶은 말을 누른단 말이에요. 딱 누르면 이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사이즈를 이 화살표 이런 거 가지고 또 이거는 방향 앵글을 바꿔주고 요거는 사이즈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 바꿔주시고 얘는 이렇게 돌려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 텍스트에 대한 이 툴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폰트 같은 경우도 아까 거기 보면 폰트들이 나한테 있는 폰트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폰트도 있지만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그런 폰트들이 여기 이제 들어오게 돼요. 여기 이제 내가 원하는 폰트들을 골라서 보셔가지고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변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내가 이 글씨를 어디다 넣을 건지에 따라서 얘를 커서를 움직여 주셔서 거기다 해가지고 이 레이어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느리게 깜빡이 그럼 이렇게 이런 이제 효과를 주기도 하고 뭐 전멸, 펄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 필요에 의해서 또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 하시면 되고요. 텍스트를 잘못해서 이 다른 화면에다 놓는데 이 옆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옮겨야 돼? 자, 요게 레이어잖아요. 노란 거. 예, 요거, 예, 요거요. 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노랗게 되잖아요. 예, 자, 예. 이게 선택 안 한 거예요. 예. 그죠? 자, 선택을 해볼게요. 예, 이렇게 되죠. 예. 자, 이 상태에서 잡고 끌으세요. 아, 자꾸. 예. 아, 선택을 해서. 옮기시면 돼요. 그냥 아무나 그냥 여기 손가락으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네,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치는 바꾸시고 도저히 이거는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럼 선택하지 않고 왼쪽에 쓰레기통에다 건져버리시면 돼요. 그거 다시 쓰시면 돼요. 나중에 틀리시면 하시고, 다음에 동영상이 너무 길다 그러면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좁히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 뭐 저기 뭐 미디어, 효과, 텍스트, 오버레이, 손글씨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손글씨는 말 그대로 손글씨예요. 그냥 우리가 쓰면 돼요. 네, 이렇게 쓰면 돼요. 손으로. 근데 사인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 했다 그러면은 사인을 넣으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다른 글씨를 쓰셔도 되고. 미디어는 요 영상 위에다가 다른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나 뭔가를 넣고 싶으실 때, 나는 카메라를 2개를 찍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 찍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찍어왔어요. 다 똑같은 거를.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같이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을 때 내가 쓴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찍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위에다 덮어서 어떤 화면 구성을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어디서요? 하는 거라고요? 아 레이어? 네, 레이어에 가보면 레이어의 맨 위에 위에 있는 거요? 위에 보면 그 맨 위에 미디어라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영상을 이제 덧붙일 수가 있는 거죠. 영상이든 사진이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사람이 말을 계속 하는데 지루하니까 중간에 그 말에 어울리는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삽입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쭉 나가고 그 위에다가 하나의 한 층을 레이어를 만들었을 때 미디어에서 사진 하나 거기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와서 거기다가 붙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효과 FX가 이제 아까 그 받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아까 받은 것들 중에 효과를 넣어가지고 뭐 사용을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어셋에서 받았던 그런 그 FX라고 하는 거에 이펙트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걔가 왜 지금 비디오 2개를 갖다가 겹쳤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게 거기 한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보겠다 싶은데 네? 비디오 2개가 했잖아요. 하나는 위쪽으로 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안 움직여요. 그것도 선택을 해주세요. 어떤 걸 움직이실 건지를 선택을 해요. 걔를 선택하는 그렇죠. 걔를 움직이다는 의미에 움직이는. 얘는 글씨인데 나야라는 거가 쓴 거고 지금 얘가 비디오가 하나고요. 움직였다 지금.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레이어를 선택해서 아 이쪽 레이어를 선택하면 이쪽도 움직이고 이쪽 레이어를 선택하면 얘는 뭐예요? 얘가 이거요. 어떻게 됐어요? 얘가 비디오에 네. 저 없어. 저희 드셔도 돈 받아야 돼? 돈 내야 돼? 어떻게 만들냐고 물어보니까 공짜 없다고 씻어서 안 움직여. 그냥 좀 해보시면 금방 아는데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컴퓨터로 하는 프로그램도 사실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옵션이 좀 나와 이렇게. 가르쳐주게 되거든요. 메인 비디오가 안 움직여요. 이렇게 메인 비디오가 어떻게 어떻게 움직여야 움직여요? 이거 보면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박스 같은 거. 나는 왜 이렇게 더 넓히고 싶거든요. 얘를 아, 좀 오케이, 오케이. 이걸 이렇게 눌렀어. 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얘를 좀 넓히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걔 그냥 넓혀지진 않죠. 얘가 지금 원래 이렇게 찍혀진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된 거잖아. 얘가 찍은 거가 아니, 있는 거잖아. 넌 이제 우리는 화면들이 16대로 가로로 봐. 아, 그런 상태에서는 얘는 16대로 세로로 돼 있는 애 그럼 있잖아요. 됐어, 얘 됐어. 찍은 애 봐봐, 봐봐. 원본 소스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오. 주면 크롭을 해줘. 크롭을 해서 이제 익스펜드를 이렇게 하면 그냥 크게 그렇게 하면 저걸 익스펜드 하는 거 화면 늘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아니 이렇게 하고 크게 하는 거. 만약에 내가 하겠다 치면
다른 거 보니까 센세이션 하고 지금 화면이 이렇게 새로 이때 늘리고 싶어. 오, 예를 들어서 바뀌었네. 이거잖아. 이렇게 바뀌는 거. 무슨 내용이 이렇게. 그러네. 크랍에 있네. 크랍에. 얘를 찍어서 크랍을 가서 그래서 아, 똑같이 이거, 하면은 근데 이거를 사진 만약에 변동을 안 하고 이 사이즈대로 그대로 가고 싶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잡았죠. 재미없으니까. 이거는 이퀄 사인을 딱 눌러주시면 돼요. 처음하고 똑같이. 아, 사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려면 그러니까 크랍에서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는 다 만들어요. 그런 거는요,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면 알아. 네, 처음에는 모르는데 이것저것 막 만져보고 뭐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얘가 딴 곳에서 다운로드한 것보다는 좀 펑션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다운로드 이런 옵션들이 없더라고요. 아, 내가 모르고 고민을 안 해봤나? 네, 그렇죠. 다 있어요.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기본적으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편집 프로그램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다 똑같아요. 뭐 핸드폰으로 하는 거는 네. 뭐 프리미어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컷, 트랜지션 뭐 이런 거 별게 없어요. 내 머릿속에 뭔가를 그리고 싶은지만 정확하게 네. 있으시면 그게 더 중요하죠.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 툴은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 기능에 거의 다예요. 거의 다고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고 대신에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시간 되실 때마다. 그래서 지금 기능을 말씀드린 게 레이어까지도 말씀드렸고 그 옆에 오디오를 보시면 오디오 누르시면 또 여기 마찬가지예요. 음악 에셋, 뭐 효과음, 녹음 다 있거든요. 아까 거기서 받았던 어떤 그런 에셋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음악도 있을 거고요. 다음에 내가 녹음한 것도 있을 거고 나레이션이든 뭐든 이거 내가 직접 녹음을 한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 그런 거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불러내서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으면은 뭐 하나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음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음악까지 오디오까지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레이어를 만들고 에디팅 이제 커트를 하고 이런 것들까지 됐고요. 아까 그쪽에서 우리 기사님은 다 하셨더라고요.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불러온 파일을 이건 이제 자른 거지만 만약에 두 개의 파일이라고 여기 얹어내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하나와 다른 하나의 그 연결고리에 이렇게 플러스라는 게 보여요. 여기를 누르시면 트랜지션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컷으로 툭 넘어가는 거고요. 이 플러스를 누르면 이런 게 뜨죠. 이게 장면 전환, 이 트랜지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트랜지션을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아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던지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트로 그냥 넘기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페이드 인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디졸브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를 쓰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화면 전환하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트랜지션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 프로그램들은 이런 식으로 에디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되게 간단하면서도 웬만한 기능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음악을 넣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사진이 나올 때는 그냥 음악 크게 나오고 이제 비디오 나올 때 사람이 말할 때는 음악 소리를 줄이고 그런 펑션이 네, 다 되죠. 있어요. 예. 이렇게.
제대로 나와요? 외주 그러니까 엑스포트 하는 건 지금 아직 설명 안 하는데 아직 안 나중에 이제 했어요. 엑스포트를 할 때 엑스포트의 사이즈만 맞으면 화장도랑 맞으면 그건 어디서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가 나와서 그런데 엑스포트 할 때 이건 4K까지 돼요. 4K, 울트라 HD, 멜로 HD 그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만들 때는 내가 촬영한 파일로 그러한 포맷이 맞아져야 돼요. 이것만 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일 중요한 건 원본만 좋으면은 퀄리티가 엑스포트 되는 거는 사실은 원본의 화질에 중요한 거지 엑스포트 되는 게 4K라고 원본을 뭐 2K로 찍었는데 4K가 나왔어. 사운드나 펀치나. 아니 왜냐면 화면 사이즈가 약간 문제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네. 해상도의 문제. 이것도 어떻게 이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오는 것들은 해상도가 다 떨어지는 로우 퀄리티. 이거를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크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편집할 때는 되더라고요. 이게 글씨가 제대로 안 그러니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원본만 퀄리티가 유지가 되면 어느 사이즈든지 상관없는 거고. 요즘 이거는 6년이 안 돼서 안 돼요. 이거는 패스워드가 잊어버려갖고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저기 여기 나오는 거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동안 안 쓰다가 쓰니까 지금 패스워드가 안 맞는 게 이거 두 개는 연동되는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달라. 진짜 이거 다 하고 나면 메모리가 꽉 차버리겠는데요. 빼시면 되죠. 보니까 네, 이 이게- 중간에 세이브가 되네요. 보니까. 네, 자동으로 세이브가 자동 되고요. 세이브가 자동 되고. 세이브가 되고요. 프로젝트 그다음에 자체가 이거의 저기 특징은 다른 일반적인 편집 프로그램에 비해서 매우 가벼워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볍다는 미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익스포트를 다 하면 그 파일이 자동으로 우리 그 저기 뭐야 사진 들어가는 곳 있죠? 그쪽으로 딱 들어가요. 그거를 우리가 뭐 아이클라우드 빼든지 뭐 아이튠으로 빼시든지 컴퓨터로 저장시키든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가을쯤이면요. 아이폰하고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 OS가 새로 나와요. 가지고 여기다가 연결해 갖고 USB를 직접 쓸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내셔도 돼요. 자동 세이브 안 되는데요? 자동으로 세이브가 세이브가 돼야지 정상. 프로젝트 같은 보통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딱히 따로 세이브 버튼이 없어요. 이게 세이브 되는 거죠. 위에 뭔가를 하시고 나면 이펙트를 하고 나면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체크 사인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것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내가 이게 컨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세이브가 돼요. 사진으로 간다는 아니죠. 얘 프로젝트로 다시 하는 게 이게 세이브가 되는 상태죠. 아. 그러니까 세이브라는 개념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를 세이브한다는 개념이니까 프로젝트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성이 다 돼서 엑스포트가 되면 그 프로젝트 자체를 이제 지워버리는 형태. 이건 컴퓨터도 사실 똑같아요. 컴퓨터에서 하는 편집 프로그램도 다 코팅을 하지. 컷을 못한다. 동영상으로 안 해. 사진. 사진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진으로 편집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잖아요. 잠깐 보니까. 그 어디를 놀러 가시거나 혹은 뭐 어디 선교 가시거나 이럴 때 거기서 몇 개 찍어가지고 사진 성경 보고 할 찍어가지고 해서 보려고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동영상 배우셨어요? 네.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만드는 거? 아니 동영상은 어디서 만들어 상관없고요. 유튜브에 올리시면 안 돼요. 올리는 거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여기 아이폰에서는 만들어지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올리는데 내가 만든 그거 만드셔가지고 지금 만드셔가지고요. 유튜브에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아, 그 채널을 만드실 때는 기본적인 것만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익스퍼트에서 각자 유튜브 채널 하나씩 만들어갖고 올려보죠. 백 자체가 근데 이거 지금 사진 뭐 어떡하죠? 이렇게 안 돼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 저희 책이라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많이 지금 지웠어요. 네. 사진 다 없잖아요. 많이 지우고 근데 얘는 플레이했는데도 아 참나. 이제 이메일을 좀 옮기고 이제 해봐요. 얘를 패스워드를 집에 가서 근데 얘는 알아보세요. 이렇게 네, 그거가 더 편하실걸요 쓰시기가. 얘는 지금 사진도 예. 보관하잖아요. 네. 오디오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오디오를 왜 이렇게 싶어서 네, 여기다가 다시 가서 다시 뭘 나오고. 아까 레이어를 얘기했잖아요. 오디오를 넣으려면 레이어에 오디오 채널을 하나 넣어야죠.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 오디오는. 레이어 건너편에 보면 네. 오디오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얘를 슬랙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가냐고. 아닌데 커튼인데 지금 이 노래를 이 했잖아요. 노래를 드시고 싶다. 네. 여기 플러스를 해요. 아 플러스를 안 했고. 저한테 따지시듯이 보시고 알겠죠? 잘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게 이게 직관적이어야 되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프로그램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다른 프로그램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하는 것뿐이에요. 한 번만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시더라도 이해가 되게 편해져요. 사람 작아요. 네. 근데 그냥 자세히 보시면 되게 직관적이에요. 플러스를 눌러줘야지 여기 합쳐지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박사님. 내 마음을 왜 몰라? 이게 나와 있는 나와 거 있지. 지메일에 이런 거좀 바꿔볼게요. 그건 애플에 가셔서 애플에 못 가서. 바꿔요. 못 바꿔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메일 패스워드 넣는 게 아니고요. 애플 패스워드를 넣으셔야 돼요. 이게 애플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내가 그래서 보기엔 미정 과장님이 제일 빠르게 막 그래. 완전 빨리 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도사될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지. 써보려고 약발 치고 계셔. 양목사님한테 정보를 듣고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간사님이 영상도 편집하는데 저도 어떤 거 써? 저도 보여드릴게요. 좁아. 나가서 다시 좋아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뭐 했지 내가?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오디오 수음 얘기 우리 김일강 기자님 하셨는데 오디오 수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오디오 수음이 특히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오디오를 인터뷰를 해야 되거나 이 말이 중요한 경우에 오디오 수음이 안 돼서 굉장히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폰이나 이런 전화기에서도 마이크 하나 한 15불 정도는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 사거든요. 그냥 같이 써가지고 그렇게 찍으시면 정말 좋은 카메라예요. 정말 좋은 카메라. 뭐 DSLR보다 훨씬 좋은 카메라 중이에요. 이 영상은 재미의 무선 말씀인가요? 무선 말씀? 유선이요. 네, 그러니까 유선은 조금 이제 비싸고요. 네, 유선으로 하기에는 유선인데 이제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마이크라는 게 이렇게 지향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조그만 마이크라도 작은 마이크라도 지향성이 있는 마이크하고 무지향성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지금 이 전화기에 있는 기본 마이크는 다 이런 무지향성 마이크예요. 그러니까는 따로 이렇게 지향성이 있는 마이크가 있으면 꽂아서 네네네 그냥 요 정도의 거리에서도 요렇게만 녹화를 해도 사실 소리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수음할 때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그 지금 이 기능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봤는데요. 이 안에도 레코딩하는 기능이 있어요. 키네메스 안에도. 그러니까 거기서도 바로 동영상이나 이런 거 찍어서 그냥 그럼 이제 가깝죠. 그거 켜놓고 찍으시고 다 거기서 편집 바로바로 하시고 이래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럼 얘를 하면 보이는 거야. 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싶으면 얘를 이 편집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레이어예요, 레이어. 이 레이어를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을 수 있는 개념이 빨리 생겨야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하는데 빨리 이해를 너무 많이 넣으면 사이즈가 커져 보이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레이어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포토샵도 사실 다 레이어의 개념이거든요.
사진이나 영상이나 레이어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드림 스피치는 그 짜는 거. 그 집사님 제가 그 프로그램 드린 거 다 나와주셨어요? 근데 그 클릭을 하는 걸 몰라가지고 끄면 제가 설명을 좀 나중에 다음 주에 시작하기 전에 베가스 깔았는데 오픈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 내가 틀리면 그 내가 한 카메라 완전 좋더라고요. 제가 써봤는데 솔직히 모르겠어. 제가 휴가 가서 그걸 친구 촬영했는데 주고 있어요. 카메라가 너무 성능이 좋아요. 해보면 안 돼요. 작아지는 거. 이거 지금 내가 입까지 트는 거죠?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니요. 와우. 이걸로 다 찍는 거예요. 몰라 지금 그렇게. 이걸로 아, 이런 적 많이 아이폰으로 해보는 찍었어요. 거예요. 네.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수동 카메라 기능으로 찍었더니 그냥 오토로 찍는 거하고 그냥 카메라를 찍은 건데 이걸로 찍은 그냥 거예요. 찍은 건데 프로캠이라는 그 앱을 써가지고 앱을 써서 그쵸. 샀죠. 근데 이제 수동으로 설정을 사내는 그거 건가요? 아니에요? 하는데 쓸 줄 몰라서 지금 네.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안 샀어. 프로캠. 그게 프로라고 사진을 어차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작한 이게 거죠. 있어요. 그거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였지? 매뉴얼리 컨트롤하는 게 있나? 많이 해봐야 되겠지. 그럼요. 예. 근데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는 편집기보다는 훨씬 배우기가 쉬워요. 예. 예. 그러니까 하시기도 이거는 편하고. 원래 삼성에 있는 예. 기능이죠. 수동 기능. 어디 갔지? 프로캠은 엔드로이드는 없어요? 엔드로이드는 있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나오고 어디 갔지? 근데 삼성 거는요 엔드로이드에 워낙 프로 자동 기능이 있어요. 수동 기능이 있어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거를 짜줄 수 있어요? 얘를 자르시려면 네. 얘를 셀렉트하고 제가 알기로는 줄이는 거예요. 아, 죄송한 말. 내가 아, 네. 왜 거기 오버레이라고 하는 건지 오버레이라는 건 뭐예요? 오버레이에 이쪽에서 안 없었게. 아, 사진 오버레이 안 돼. 아니요 레이어를 이렇게 얹는 거에 아, 그냥 오케이. 자, 오버레이는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거기다가 텍스트 올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화면에 그림에 그냥 텍스트만 보이죠. 이런 걸 저장해서 글씨만 보이잖아요. 네. 그죠? 수동으로 찍는 그게 오버레이라는 거는 그 글씨가 아니고 거기에 사진이야. 사진이나 어떤 그래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진 찍었잖아. 이거에 대한 수동 딱 기능은 찍으면 이 제가 뒤에 지난번에 배경이 이게 뭐가 수동이고 근데 이 뒤 배경이 없이 내 이거만 이렇게 아셔야 하는 거. 되는데 매뉴얼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내 모양만 딱 근데 붙이는 이게 이제 그게 오버레이. 오버레이. 내 모양만 그렇죠. 데이터는 안 나고 예, 내가 알아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트랜지션 그런 세팅들이 있어요. 아. 근데 보통 우리 사진 파일들은 JPEG라는 파일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오버레이 사진은 PNG라는 파일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벡터 색깔을 파일이라고 찍어야 되는지 예, 화이트 밸런스가 맞아야 그런 것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보면 오버레이 그 다운로드 받는 것들이 보면 크리엄 아니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것 같은 거. 다운로드 받는 게 있어요. 이게 오버레이. 제일 색깔이 그거 한번 받아가고 그다음에 HDR 뭐 꽃도 있고 무슨 만화 영화 같은 것도 있고 있어요. 안 해봐도 근데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아니, 근데 거기 있는 거 그냥 그 프레젠테이션은 다 해봤어요. 못 보셨네. 그래서 음악까지 뭐 가스성 안 하면 네. 하나씩 이렇게 해보시면 알아요. 금방. 고의적으로 또 약간 예쁘게 찍을 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샷사이즈를 조정해서 좀 밝게 찍거나 약간 오버해서 찍어도 나쁘지 않아. 약간 옛날 90년대 뮤직비디오다 이렇게 찍었거든요. 너무 젊게 나와요, 지사님. 얼굴 다 날려가지고 하얗게 왜 네. 너무 다 찍어서 보여드려요. 랩이네. 그래. 이거 이게 프로그램으로 야유. 찍어요. 좋잖아요. 금방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찍었어. 포커스가 안 맞는데 음악 말고 가수 배송을 넣고 싶은데 그거 못 넣겠어요. 아 아이폰에다가 음악 넣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깜깜스러워요. 사서 넣어요. 아니, 사서 듣진 않아도 되는데 아이튠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복잡해. 신나는 거 막 이런 거만 있는데 내가 사진을 못 안드로이드가 그거에는 훨씬 편하죠.
왜 이렇게 흐리고 나와? 아니 흐르게 나온 게 아니라 밝게 나와가지고. 일부러 지금 약간 이렇게 뽀사시하게 좀 날리신 거예요. 얼굴을 아니 흥미하게. 뻥이에요? 아니 그냥 여기는 속이 다 들어가 있어 여기 안에 있어요. 사진 것도 있나? 야, 왜 돈 이게 아닐 받고 수도 돈 있어. 받고 사진 보내드려야 노트 되게. 몇이죠? 뭐 사진 컨트롤한 거? 예. 있어. 촬영할 때 나는 컨트롤하는데 왜 이러니? 그렇죠. 아이보리도 돼요? 활용할 때. 촬영할 활용할 때 아, 컨트롤. 그래요? 노트를. 아이보리도 비슷해요. 네, 아이보리도 난 거의 생 한 근데 지금까지 개념이 정말 있어요. 이거를 개념이 되게 몇 년 동안 이런 걸 썼는데 한 번도 아, 근데 다 바꿨어요, 트랜지션. 아, 여기 있다는 걸 그런 걸 해보셔야지. 시장 잘 들었다니까. 전화 받기 때문에 자동으로 찍으니까. 전화 맞아요. 자동으로 찍어서 그러는 거지. 수동으로 찍어 버릇하잖아요. 그럼 그걸 빨리빨리 이렇게 하게 돼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그 옛날에 요만한 카메라도 그랬었어요. 다 매뉴얼리가 순서로 없으는데 안에 버릇하면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시켜드린 정도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제로 한 30초 정도 짧게 직접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주제를 정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다음 주에는 본인이 저번에 우리 얘기한 거 있죠?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거 어때요? 가족 뭐를 소개 만들지? 영상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아니요, 어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오세요. 아, 오케이. 가지고 오셔서 한 30초 정도 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직접 그런 거 한번 만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나 지난번에도 그랬던 목사님 양해 좀 해주세요. 목사님도 실례하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으셔서 하는 김에 지난번에 우리 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SNS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만들어서 그거를 유튜브 채널을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올리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제 남은 2주 동안 뭐를 다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우리가 같이 리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